이제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상가 한개동을 재건축하시려는 구분 소유자분들이 집합건물 재건축이란 것을 모르시고 일반 아파트처럼 정비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줄 아시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용역 계약 또 설계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변경해서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집합건물 재건축으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사실은 제가 한 2건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이런 케이스였어요. 처음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가 저하고 상담하시고 이게 이제 집합건물 재건축으로 가게 되셨거든요. 이게 왜 처음에 정비사업으로 가시게 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집합건물 재건축을 모르셨어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모르시니까 한 동짜리 건물, 한 동짜리 상가는 오히려 집합건물 재건축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간단하거든요. 물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관리감독, 통제가 많이 따라요. 이런 통제들, 특히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부터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등의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 재건축에서는 없거든요. 오로지 재건축 결의를 한 다음에 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다 가지고 오고 그런 상태에서 대지 지분을 100% 확보한 다음에 건축 심의, 건축 허가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집합건물 재건축 결의만 있어도 건축 허가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할관청의 관리감독 통제가 거의 없어요. 이런 점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집합건물 재건축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단점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집합건물 재건축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유리한 제도를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께서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따라서 동전에 한 동짜리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가시지 않고 이것을 집합건물 재건축하시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계약을 이렇게 파기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변경하시는 게 오히려 좋죠. 파기하면 또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채권 채무 관계도 생기고 손해배상도 또 손해배상에 대한 다툼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차피 설계나 계획 추진하고 이런 것들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파기하는 것보다 이게 변경해서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냥 파기해야 되는 줄만 아셨을 텐데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은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 PD님 또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전혀 날카롭지 않은 예, 유치원생 같은 질문인데 네. 문득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진 게 이제 이 아파트 계약하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도 실제로 아파트 내부에 상가를 짓는데 요즘 뭐 주상복합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상가동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통으로 이렇게 아파트 내부에도 이렇게 상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가 문득 지금 듣다가 궁금해진 게 이걸 아파트 내부에 있는 아파트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집합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갑자기 순간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그러네요. 예, 이런 좀 유치원적 질문이지만 좀 이렇게 혹시 변호사님이 답변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저는 이것을 왜 유치원적 질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실제 많이 오십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동이 몇 개예요. 아파트 동이 여러 개잖아요. 네. 상가도 한 동이잖아요. 네. 뭐 한 동 여러 동이 있을 수 있죠. 네. 이것을 같이 재건축하려면은 이거는 집합건물은 안 돼요. 네. 이건 당연히 도시정비법상에 지구 단위로 묶어서 정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가, 그리고 상가동, 그 다음에 아파트동 합해가지고 정비사업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법상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개발한다고 해서 상가로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하지 않고 나는 아파트로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차피 상가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재건축하면은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하지만 상가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단 말입니다. 또 현금으로 청산하시는 분들도
상가는 높지가 않아요. 그 대가가. 그러다 보니까 상가동에서는 어떻게든 재건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하지 않을래. 이것을 재척이라 합니다. 이 네.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정비 사업에서 빠지는 거죠. 이것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가 실무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요건을 맞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비 사업에 빠져서 그때는 이 한 동짜리 상가를 가지고서 집합 건물로 재건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필요해요. 원칙적으로는 정비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의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빠질 수 있게 되었다. 재척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비로소 집합건물 재건축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 2번 정도 실제로 이런 상가 재척을 위해서 자문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전혀 유치원적인 질문이 아니었고요. 앞으로 아마 이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방송 보시고 관련된 질문들 또 많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